네, 제목이 이제 3,500층 고포스 구조대가 올까? 자, 우선 정부가 100조를 푼 진짜 이유는 증시보다도 부동산 PF하고 채권 시장 이제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죠. 그 다음은 이제 환율 안정. 네, 그만큼 다급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내실부터 다지고 증시 신경 쓰라 그랬는데 그게 터졌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버블이 크게 형성됐다가 터지니까 연쇄 도미노 파산이 보인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입니다. 유가 폭등, 나스닥 하락. 근데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미 장기 국채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유는 미국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애중간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완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율 시장의 포식자, 월가의 하이에나.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역외 시장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란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환율이 들썩들썩거리고 어떤 수준이 넘었으면은 정부가 미세 조정이란 차원에서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죠. 구두 개입을 했다가 시도 안 맥히면은 직접 돈을 투자해갖고 시세를 억누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국가 기밀이라서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런 흔적이 있나 보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추정이에요. 자, NDF 원달러 환율 5분봉입니다. 그 환 딜러들은 이 오퍼레이션에서 1원을 떨구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개입으로 보인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거를 파악하는 거죠. 확정치는 없습니다. 추정치지. 많이 볼 거 없이 금요일만 보겠습니다. 장이 끝날 무렵 원달러가 고개를 빡 들으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장이 끝나자 확 누르기 시작합니다. 요런 걸 이제 보통 그쪽 사람들은 빈집털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돈이 싸게 맥히고 환율을 억제시킬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작업이죠. 근데 이게 뻘짓을 한 겁니다. 월가의 호주머니로 쑥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개입을 못 해요. 왜냐면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충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 대봐야 막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리가 딱 오면은 여기서 이제 개입이 들어가죠. 이런 거는 이제 개입 흔적이에요. 5분봉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근데 보기 좋게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시도를 하죠. 예, 굉장히 이제 확신을 주는 건 이봉입니다. 그 사투의 난투극을 벌인 거죠. 여기서 거의 한 4천억 정도 날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슉 올려버리죠. 걔네들은. 그리고 이 하락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 나스닥이 반등을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쪼불쪼불 때려주면 툭툭툭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스닥이 하락하니까 올라가죠. 근데 급한 나머지 여기 심하게 이렇게 밉니다. 이것도 개입 흔적으로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 미는 것보다 여기가 많이 들고 여기는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이렇게 했는데 또 증발했죠. 날라갔죠. 그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종가 핸들링을 하죠.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갭으로 툭툭툭툭 밉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종가는 1482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장중에 1494원까지 뚫고 올라갔죠. 이 돈이 남지 않고 그냥 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게 이거 추정입니다. 저는 증발시켰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엔 팩트로 가죠. 대한민국 외화 보유액의 이제 민낯을 보겠습니다. 현찰 224억 달러.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정부 발표로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224억 달러. 네, 아까 가정치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날려먹은 돈을
지금 추정치로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주식시장은 시종이고 환시장은 황제라고 했습니다. 요 40조 정도는 그들한테는 이제 한 끼 식사 수준의 껌값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신줄 놓고 대안 없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다가 협상을 하고 있죠. 무한 스와프 체결해 달라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기축 통화 아니면 안 해줘요. 그래서 한국 때문에 이 원칙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가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플랜 B죠. B말 F 시설. 요게 뭐냐면 이제 현대판 스와프인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미국 국채를 그걸 이제 담보로 연준해서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를 시장에다 안 던지니까 폭락도 막고 자연스럽게 달러 현찰도 늘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빌린다는 것보다도 담보 대출이 돼서 빚이에요. 그래서 위동성 위기는 막아주지만 환율 상승 추세 자체는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를 맺게 되면은 미국 월가의 하이에나들이 한국이 국채 담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버티네 하고 눈을 싹 돌려요, 한국으로.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오만 애들이 여기 와서 놉니다. 돈 벌려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3,500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한하면서 협상 요구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계속 던지고 있죠. 예, 정부가 지금 희망을 거는 건 이겁니다. 이게 되면은 환율은 다 끝나요. 정부가 매달리는 거는 조건부, 한시적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시기에 미국이 명분을 두고 해줄까?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하고 하는 이제 스와프인데, 요거는 이미 정해졌죠. 한도를 650억 달러 늘리기로. 근데 요거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시장에다가 새로운 달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이제 시장에서 달러를 안 사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30포인트 슈퍼 버블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새벽 1시에 똥킥을 날렸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왜 굳이 6300까지? 이게 사실 펀더멘탈상 리밸런싱 계산해도 5100도 거품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걸 초대형 버블을 용인한 거죠. 이게 첫 번째 환상에 빠진 패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한시한 똥킥 안정화 조치. 시장은 내비두면 4,800에서 자연스럽게 숏이 청산되고 상방을 보는 시장입니다. 시장 생리가 그래요. 단기간에 1,500포인트가 빠졌는데 숏이 청산 안 되겠습니까? 숏 커버링이 당연히 들어오죠. 저도 5천을 깨면 청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본 것도 외국인 만기 설정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200포인트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악수를 둔 거죠. 그래서 악수를 두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글로벌 환 헤지 펀드들이 한국을 딱 쳐다보게 된 거예요. 이거 돈주머니거든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글로벌 호구된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뭐냐? 지금 우리는 유가 급등의 환율까지 위태로운데 여기다가 100조 유동성을 때려 넣었잖아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죠. 그러면 환율 방어하기가 더 힘들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새벽에 모여갖고, 진짜. 이제 그래서 이제 덕분에 4,800에 멈출 시장이 3,800까지 활짝 열렸습니다. 왜냐? 개미가 6,300에서부터 5,000까지 15조를 샀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다 버리고 있는 동안.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지가 한번 친 게 보였기 때문에 올라올수록 숏을 노리고 있죠. 눈을 시뻘겋게 뜨고 제발 6천 이상으로 반등해라. 숏을 몰빵하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오겠습니까? 못 오죠. 이게 비극입니다. 이 정부 개입 이후에도 환율이 계속 오르는 순간 시장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방어 수단이 없다. 그 이유가 뚫리면 위는 쉽게 뚫어버리거든.
이게 환율 시장에서 가장 평범하고 통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은 침묵을 강요합니다. 자, 다음 편에는 하나하나 트리거를 수치적으로 대입해갖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그게 이제 진짜 3500에서 고표스 때린 사람들이 구조가 될까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